화학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화학공장 화재의 2차 피해도 큽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근 농경지도 비상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가 문제 발언을 한 이장단 워크숍이 5천만 원의 군비로 진행됐습니다. 이장들의 침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훈의 한 학교에서 위약금을 감수하며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모금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사흘 전 폭발 사고가 난 충주의 화학공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이 시작됐고 피해 수습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불이 난 충주의 한 공업용 접착제 제조 공장에 합동 감식반이 투입됐습니다. 폭발이 처음 일어난 제조동을 중심으로 원인 파악과 실종된 51살 오모 씨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정밀 감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고 발생 주변에 대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을 배합할 때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냉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술자인 오 씨는 사고를 막으러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분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답니다. 근데 이제 안 빠져나오고 그거 이제 고치려고 들어가고 이런 사고가 났다고. 유리창이 깨지고 구조물이 휘어진 인근 공장은 뒷수습에 한창입니다. 잔해를 정리하고 방수포를 덧대보지만 당분간 정상 운영은 어렵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3,4천만 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치우는 작업,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당장 고칠 일손이 없는 인근 마을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창틀 전체가 뜯어져 내렸고 부서진 난간 등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초대형 폭발 사고에도 자치단체는 재난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 1시간 만에 안내 방송이 이뤄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는 우리 창문이 흔들리면서 유리창이 깨져서 보니까 이 창틀이 다 지금 휘어서 이 문도 지금 이게 지금 안 열리잖아요. 배신감? 그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안 들어왔고 뭐 얼른 대피하라고 이제 뒤늦게 이제 이장님이 방송했지 저희 동네는. 충주시는 유해 농도와 불이 번질 가능성 등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시 화재가 난 공장에는 인화성 액체가 가득한 보관 탱크가 10대가 넘어 연쇄 폭발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28곳 가운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절반가량인 15곳. 더 큰 재난을 간신히 비껴간 이번 화재는 8명의 부상자와 1명의 실종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화재는 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인근 하천이 화학약품으로 오염돼 셀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농경지는 공장 폭발 당시 날아든 물질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비까지 예보돼 있어 오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화학공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하천 보호 주변. 크고 작은 물고기가 배를 드러낸 채 하얗게 떠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뿌연 물속에 들어가 불이 난 공장 직원 수십 명이 나서 고무보트까지 띄워 수거 중입니다. 수초를 가리지 않고 사방에 널려 있다 보니 뜰채로 일일이 건져내고 있습니다. 수거된 물고기 대부분은 붕어로 이번에만 수십 킬로그램에 이릅니다.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수백 킬로그램의 죽은 물고기가 수거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빗물 관로가 하천과 연결되는 지점에서는 짙은 하얀 빛가래물이 계속 흘러듭니다. 하류의 요도천으로 흘러드는 걸 막기 위해서 군데군데 흙막이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오염된 물은 저런 대형 물 운반 트럭에 의해서 가까운 장소로 이동돼 별도로 보관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톤 정도의 오염된 하천물이 근처 저류조로 이동됐습니다. 기름띠 제거하고 물고기 폐사한 거 이제 수거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 뜨개 요거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송 처리하는 게 제일 급선무죠. 공장 자체의 화학약품과
화재 진압 당시 사용한 소알골이 난 이런 하천 오염 말고 농경지도 비상입니다. 화재가 난 공장과 인접한 마을에 과수원과 밭, 야산할 것 없이 누런색의 물체가 널려 있습니다. 공장 폭발 때 날아간 유리섬유로 만든 건축 단열재로 추정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성면과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주계단이라고 주민들이 주실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사람 인체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걱정이죠. 특히 내일부터 여러 날 동안 비가 계속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와 충주 화학공장 화재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의 확산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공장 폭발 사고의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금까지 폭발이 일어난 공장 주변의 36개 업체에서 구조물이나 유리창 등이 부서졌고 인근 마을의 주택과 농작물 등에서도 5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는 직원 9명이 다치거나 실종됐고 4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도 중환산단에 임시 상담소를 설치하고 지원을 위한 상담과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베 정부와 똑 닮은 정상혁 보훈군수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현장에 당시 있었던 이장들은 왜 듣고도 가만히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같은 생각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센데요. 저희 MBC 취재 결과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특강에 나선 정상혁 보훈군수가 일본을 적대시하지 말라며 열변을 토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상할 때 있어요? 한반도 떠가지고 갈 거예요? 일본이 다른 데도 이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숙명이에요.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장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설득하고. 그렇잖아요. 위안부 배상은 끝났다는 등 문제의 발언들이 1시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제동을 건 이장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민의 대표들인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보훈 군민 전체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담합니다. 당시 워크숍 일정표입니다. 차로 3시간 거리인 울산까지 가서 1박 2일 코스로 진행됐는데 외부 일정이라곤 관광지와 공장 견학이 전부입니다. 이런 행사에 보훈군이 편성한 예산은 5천만 원. 이틀입을 단체복을 맞추는데 1,000만 원 넘게 썼고 버스 대절비와 호텔 숙박비로 약 1,700만 원을 썼습니다. 실제 참석자는 보훈군이 밝힌 것에 비해 훨씬 적은 170명 정도. 나머지 돈으로 식사를 3번 했으니 끼니마다 1인당 4만 원 이상을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일체의 경비를 제공해주고 군수 특강을 듣게 하는데 혈세 5천만 원이 쓰인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문제를 인식한 이장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못했다고 나중에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불만 표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다. 지방의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그런 눈치 보기 그런 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보훈군은 이장들이 원하는 대로 해마다 비슷한 예산을 지원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울산은 저희들이 2017년 자매결연을 맺고 어떤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5천만 원을 쓴 보훈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군수의 이런 모습과 상반된 곳도 있습니다. 보훈의 한 학교가 위약금까지 감수하며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십시일반으로 모금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달 1, 2학년들이 일본 오사카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보훈의 한 고등학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학부모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긴급회의를 열어 위약금을 물더라도 취소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약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화이트리스트까지 발표가 되면서는 이거는 진짜 이제 저희도 몸소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거는 진행을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결국 당초 학생들 80%가 원해 추진했던 일본행은 취소하고
오는 10월 타이베이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학생들도 공감했고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제품은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다른 친구들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학부모가 물어야 했던 위약금은 학생 1인당 28만 5천 원. 그러나 현재 이 위약금은 5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계약했던 여행사가 학교 사정을 고려해 손해를 감수하며 위약금을 최소화했고 무엇보다 학교 공동체가 서로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예산을 감축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도와주시고 학부모회, 동문회 또 학교 선생님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한 돈이 1,100여만 원. 위약금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는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군수가 호화 이장협의회 워크숍에서 문제 발언까지 쏟아내는 동안 보훈군은 이러한 학교 사정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등 4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면서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을 표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도내 1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가운데 56%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자금 사정 곤란의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58.6%로 가장 많았고 판매 부진 52.9%,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25.7% 등이었습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이 개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메달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인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금 21, 은 17, 동 18 등 56개의 메달을 따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금 5개의 메달을 딴 말레이시아이고 태국이 3위를 기록 중입니다. 내일은 태권도와 벨트 레슬링, 크라쉬 등에서 결승전이 열립니다. 이번 2019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대회에서 일부 국가 선수들이 이탈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대회 개막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스리랑카의 29살 무에타이 선수를 시작으로 어제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 선수 등 모두 4명이 이탈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내 무술협회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대회 참석을 위한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제천 세명대가 개강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학술관을 중심으로 학과별 맞춤 취창업 강좌와 기업 채용 3당 부스 등 150가지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